자, 다음 유형은요,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얘들아, 수형도라는 말뜻만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수형도. 이 수가 뭐냐면요, 얘들아, 수가 뭘까? 수형도 할 때 이 수라는 말은요, 나무란 뜻이야, 나무. 나무까지. 그래서 우리가 과수원 할 때, 과일 나무란 뜻이거든, 이게. 과일 나무가 있는 동산이란 뜻이야, 과수원이. 저 왜 가끔 시골에서 막 사과 재배해가지고 친척들이 막 보내고 그러잖아. 그치? 과수원. 이 수가 나무까지 모양으로 경우의 수를 나눈다는 뜻이야. 나무까지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서 해본다는 거야. 한번 해볼게. A, B, C, D 네 사람이 각자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바꾸어 읽기로 했다. 자신이 가져온 책은 자신이 읽지 않도록 책을 바꾸는 경우. 그러니까 A, B, C, D라고 나열을 하시고요. 각자 자신이 가져온 책을 스몰 A, B, C, D라고 해볼게요. 알았죠? 이걸 책을. 그럼 구분이 훨씬 잘 되겠죠. 각각 자기가 가져온 걸. 그러면 A가 읽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어? B, C, D가 있는 거죠. 그죠? 그치? 그러면 이제 B에서부터 가지치기 하는 거야. 자, 그럼 B가 읽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A, C, D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자, A, B를 서로 지들이 바꿔 읽은 거야. 그러면 책은 스몰 C와 스몰 D가 있어.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뭐밖에 안 돼? DC밖에 안 돼. CD는 안 돼. 알았지?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럼 이제 이 경우로 가보자. 자, B, C가 여기 사용되었어. 이제 뭐가 남았어? A와 D가 남아있죠. 그죠? A와 D가 남아있는데, D는 뒤에 올 수 없으니까, D가 오고, A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뭐가 남았어? A와 C가 남았죠. 그럼 A는 여기 쓰고, C는 여기 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을 수형도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엔 C 가지고 가볼까요? C 가지고. 자, C가 앞에 왔어. 그러면 이제 A, C가 앞으로 왔어. 그러면 얘는 D하고, 자, 앞에 순서대로 할게. A하고 D만 가능한 거죠? B는 불가능한 거잖아. 그치?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면 여기 참 신기하게도요. 봐봐. A하고 C가 앞에 쓰였어. A하고 C가. 그럼 B와 D가 남았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누죠? B와 D가 가능하고. 아유, 안 되죠. A와 C가 가능하니까 B와 D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D와 B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와 D가 왔어. C와 D가 왔어. 그러면 여기는 신기하게도 A, B, B, A가 가능한 거야. 선생님이 왜 신기하다는 표현을 썼냐면 사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면요. 여기도 무조건 세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알았죠? 그림의 모양만 좀 다를 뿐. 그럼 얘도 보나마나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면 진짜로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림의 모양만 좀 다를 뿐. 그래서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런 걸 우리가 수형도 풀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947 가지고 한번 연습해 봅시다. 947. 947 가지고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947. 짠. 947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자, 나뭇가지의 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알파벳을 표시하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지. 모서리를 따라서 최단 경로로 이동할 때, D를 통과하지 않는 경로. A에서 출발해요. 여기서 출발해요. L까지 가는데 D는 절대 통과하면 안 된대. 그러면 A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수형도를 그리시면 돼요. 선생님처럼 힌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A에서 일단 그래 2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 있네. 알았지?
그리고서 이제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왔던 길을 또 가면 안 돼요.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자, 그림이 잘 그려지죠? 네, 답이 나왔습니까? 자, 답은 9가지가 나오죠? 에? 왜 이렇게는 9가지죠? 봐봐. A에서 2로 왔어. 그럼 2에서 L로 가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돼. 그건 최다 거리가 안 돼. 이제 한번 올라왔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부분만 보세요. 여기 부분만 보면 요 하얀색 라인을 통해서 L로 가는 방법은 자, 2에서 일단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거랑 이쪽으로 가는 거랑. 그럼 2에서 H로 가는 거랑 F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치? 최단 경로. 그럼 H는 곧장 GL로 가는 게 최단 경로야. 더 이상 선택의 경우가 없어요. G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또 오면 안 돼. 그러면 최단 경로가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마치 얘를 이 하얀색 부분 봐봐라. 하얀색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볼게. E가 이쪽에 있고 H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F가 이렇게 있고 K가 이렇게 있고 G가 이렇게 있고 L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 2에서 L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이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야. 그랬지? 그럼 여기서 가는 방법 일단 두 가지가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간 거는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온 방법은 하나,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여기서는 한 가지.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알았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자, B에서는 가능한 방법이 총 세 가지예요. 하나, 둘, 세 가지로 이동이 가능해. 그치? 그래서 B에서는 F, C, I 세 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F에서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니까 두 가지. 이거 다 표시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C에서도 봐봐라. C에서도 이렇게 하나, 둘. 얘도 두 가지네. 그 다음에 I에서도 하나, 둘, 두 가지네. 그러니까 여기 6가지, 3가지, 전체적으로 9가지. 이렇게 가면 돼요. 그렇죠? 뭐 끝까지 다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거 관련된 또 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다 나오는 패턴들이라서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자, 먼저
이 지불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나 뭐 어떤 물건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지불이라고 그래. 돈을 냈다고 생각하면 돼. 물건 사고 돈 내고. 요즘은 돈을 안 내죠. 카드를 줬다 뺐죠. 그죠? 카드를 꼽았다 빼죠. 그죠? 요즘은 뭐 대기도 하고 핸드폰 주로 여러분들은 핸드폰에 그거 하나? 핸드폰에다가 그거 해가지고 되는 것도 하죠. 그죠? 예. 나중에는 이제 생체인식 살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어떻게? 눈에다가 생체인식 여러분들 금액을 충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나이 되면 그렇게 할 거야. 결제하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러고 했는데 얼굴로 결제하는 시대가 온 거야. 그렇지? 그치? 이제 손목에다 하기도 하고 뭐. 지금은 니네들이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니네가 선생님 나이 되고 어린애들한테 야 우린 옛날에 이런 거 갖고 다녔어. 무거운 거. 그거 왜 갖고 다녀요? 애들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얇은 카드 같은 거 갖고 다니겠지. 얄쌍한 카드. 그걸로 핸드폰 할 거 아니야. 그치? 카드. 그치? 카드가 핸드폰일 거야. 그치? 그래서 너 놓고 누르면 여기 공간 인식돼가지고 여기서 투명한 영상 나오게 하고. 곧 그렇게 되겠죠? 네. 자, 새로운 세상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옛날 얘기인데 지불 방법, 지불 금액 뭐냐면 단위가 다른 화폐의 개수가 L개, M개, N개 있을 때 지불하는 방법에서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두 장, 심지어 요즘 초등애들은 그럴 거 아니야. 이거 본 적이 없는 애들도 있겠죠. 초등애 중에. 10,000원 이런 게 있어. 그럼 그게 뭔데 그럴 수도 있어. 세뱃돈도 요즘 저기 전송하잖아. 아닌가? 좀 있으면 이제 세뱃돈 받을 텐데. 그죠?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돈을 찾아서 주죠. 근데 고모 삼촌들은 입금하지 않나? 온라인 송금하지 않나? 자,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10,000원으로 선택 가능한 방법이 몇 가지죠? 3가지 종류가 있는 거지?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얘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3가지. 얘도 3가지. 그런데 모두 선택 안 하면 돈을 안 쓰는 거잖아. 그건 빼야지. 그치? 맞죠? 그래서 여기 봐봐. 지불 방법은 총 8가지가 있는 거야. 알았지? 아니, 미안. 8가지가 아니라, 미안.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는 거 알았지? 이 26가지. 이거 지불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불 금액이 좀 어려운데, 지불 금액. 자, 지불 금액을 이제 설명할게. 이건 그렇게 안 어려워. 그죠? 이 지불 방법은. 지불 금액은 뭐냐면, 선생님이 상황을 좀 바꿔볼게. 이렇게 바꿔볼게. 상황을 이렇게 바꿔볼게. 알았죠? 잠깐만 이렇게 바꿔볼게. 자, 얘들아, 1,000원 만들 수 있어? 1,000원 만들 수 있죠?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도 만들 수 있죠?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도 만들 수 있죠? 20,000원, 토탈 이거 얼마까지 다 만들 수 있어, 이거? 요거 10,000원이니까 35,000원까지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5,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5장하고 바꿀 수 있을 때 얘를 다 뭘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5장이 넘으면 얘랑 교환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때는 작은 단위 화폐로 다 고칠 수 있어. 이 5,000원짜리 2장을 뭐라고 생각해도 돼? 1,000원짜리 몇 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10장이라고 생각해도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1,000원부터 시작해서 요거 가지고 15,000원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지불 금액을 만드는 종류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1,000원짜리가 4장밖에 없어. 얘들아. 1,000원짜리가 4장밖에 없다고 하자. 1,000원짜리가 4장밖에 없어. 그러면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4,000원 만들 수 있죠? 5,000원 만들 수 있죠?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요거 없다고 생각할 때. 자,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9,000원 만들 수 있고, 그죠? 얘도 만약에 한 장이라고 해보자. 자, 잠깐만요. 이게 작은 단위 화폐로 바꿀 수 없을 때. 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이게 3장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말이 돼. 이게 1,000원 단위 3장이라고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확실하죠. 1,000원짜리 3장이면 9,000원을 못 만들죠. 그죠? 만약에 얘가 2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2장이라고 해도 9,000원을 만들 수가 없죠. 그치? 그래서 이 작은 단위 화폐랑 화폐가 큰 단위 화폐로 교환이 안 되면 9,000원을 못 만들어. 알았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불 방법으로 계산하셔야 돼. 알았죠? 지불 금액은 항상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줘. 알았죠? 그럼 작은 단위 화폐가 큰 단위 화폐 한 장과 바꿀 수 있을 때는 1,000원짜리 몇 장이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여기 5장하고 1,000원짜리가 여기 10장 있다고 해서 15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된다고. 알았죠? 그 얘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48번에 100원짜리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원짜리 2개. 2개. 그 다음에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일단은 작은 단위 화폐가 큰 단위 화폐랑 맞바꿀 수 있는 단위가 50원짜리 2개는 100원짜리를 맞먹기 때문에 요 2개는 합쳐서 50원짜리로 계산을 하라는 거야. 지불 금액을 만들 때는. 알죠? 자, 근데 여기는 지불 방법만 물어봤네? 자, 문제가 지불 방법만 물어봤어. 알았지? 지불 방법. 지불 방법만 물어봤어. 지불 방법. 그럼 얘는 몇 가지냐? 선택 안 한다, 1개 선택한다, 2개 선택한다, 3가지. 선택 안 한다, 1개, 2개, 3개, 4개, 4가지. 여기 선택 안 한다부터 한다. 빼기 1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알았죠? 지불 방법은 이거. 알았지? 그래서 4, 5, 20에다가 60에서 1을 빼니까 59가 되는 거죠. 이 0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바로 요걸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쓸 때. 자, 그리고 자, 이제 지불 금액 949를 볼게요. 949. 949가 이제 지불 금액일 때 한 번만 써주자. 한 번만 쓰자. 여기다가 선생님처럼 한 번만 필기해줘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일 때. 작은 단위 화폐가 큰 단위 화폐랑 교환 가능할 때 작은 단위 화폐로 바꾸어 생각. 알았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0원 4개. 500원 2개. 1000원 2장. 전부 또는 일부. 0원은 제외. 그러면 일단 작은 단위 화폐가 큰 단위 화폐를 교체 가능한 부분이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죠. 500원짜리 2개가 1000원짜리와 같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합쳐서 1000원짜리로 생각하래? 500원짜리로 생각하래? 500원짜리로 생각하래. 500원짜리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래? 빨리. 500원짜리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래? 여기 2개하고 여기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래. 알겠죠? 그럼 2개, 4개니까 500원짜리가 6개 있다고 생각하면 지불 금액이 돼요. 알았죠? 알겠죠? 이해갔습니까? 네. 그러면 500원짜리 6개, 100원짜리 4개로 만들 수 있는 지불 방법이 곧 지불 금액이 되는 거야, 이때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5가지. 여기는 몇 가지? 7가지. 그런데 빼기 1을 하면 된다, 이거야. 0을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34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950번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950번 한번 해주세요. 950번 이제. 아,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그 일본 여행 갈 때, 얘들아, 일본 여행 갈 때 꼭 현금 바꿔서 가는 거 아시죠? 일본 여행은. 왜 그렇죠? 일본 사람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그 아는 사람도 일본 여행을 저 북해도로 갔는데 지진이 난 거야. 그쵸? 근데 그 두 팀이 있는데 한쪽 부분은 야, 평상시 한국도 카드 다 되는 대로서 신용카드만 들고 가고, 진짜로. 현금 없이. 알겠죠? 근데 지진이 났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정전사태가 벌어진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그 관광버스가 고립됐어. 그래가지고 그 관광버스 기사가 막 그 산골 시골 있잖아. 이런 데 갔는데 전체 막 6박 7일 중에서 한 이틀째인가 3일째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갖고 A 부분은 신용카드만 가져오고 B 부분은 현금을 다 챙겨왔어. 지금 이 상황처럼. 현금으로 또 거스름돈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작은 단위 화폐가 큰 단위 화폐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다 거려가지고 잔뜩 가져왔어. 무슨 말 알겠죠? 고액 것만 또 가져오면 안 돼. 껌 사고 막 5만원짜리 되면 안 되잖아. 10만원짜리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화폐를 잘 했는데 신용카드만 가져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신용카드 본 사람들은 편의점 가서 뭐 살려고 그러면 아, 지금 신용카드가 안 됩니다. 정전이라서. 그럼 어떻게? 못 사죠, 뭘 어떻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물도 사주고, 그죠? 뭐 먹고 싶어요. 그래서 또 편의점 가서 김밥도 사주고, 죄송합니다. 이 완전 거지 됐어. 신용카드만 있으면 뭐 안 돼. 그렇지? 일본 같은 데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현금과 동전을 많이 쓰는 이유가 늘상 지진이나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아무것도 거래를 못 해.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신용카드가 안 되면. 그래서 일본 여행 갈 때는 돈을 이렇게 바꿔서 간단 말이야. 작은 단위 화폐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만이 있어. 만행이 있다고 쳐봐. 만행. 그럼 5천행, 뭐 1000행 뭐 이렇게 있다고 하봐. 그러면 500엔. 그럼 최소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500원 이거 하나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2개 이상은 가져가야 되고, 얘는 5장 이상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6장 같은지, 얘는 최소한 2장 이상으로 다 그걸 갖춰 있으면 모든 종류의 금액을 다 지불할 수가 있어. 알았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단위 화폐가 큰 단위 화폐를 다 바꿀 수 있는 금액의 종류로 갖고 가면 모든 종류의 금액을 다 바꿀 수 있어. 알았죠? 그렇다는 얘기야. 지금 그때 이제 그 일본 여행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950. 나왔어요? 네. 답은? 아닙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가 다 바꿀 수 있어. 잘 봐봐. 여기 지금 1,000원, 만원짜리 3장, 5,000원짜리 2장, 그 다음에 1,000원짜리 6장. 아이고.
자, 일단 집을 방법은요. 4가지, 3가지, 7가지 한 다음에 빼기 1을 하면 돼요. 알았죠? 요건 됐죠? 근데 요 문제에서 봐봐. 1,000원짜리 6장은 5,000원짜리 한 장과 바꿀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로 바꿔줘야 돼. 알았지? 다시 5,000원짜리 2장은 10,000원짜리 한 장과 또 바꿀 수 있죠. 그럼 작은 단위 화폐로 다 바꿀 수 있다는 소리야. 자, 얘기해보세요. 1,000원짜리 지금 몇 장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46장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작은 단위 화폐로 바꿀 수 있으면 하나만 바꿀 수 있어도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47 빼기 1이죠. 46가지인 거 알았죠? 46장이니까 4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 왜 47이라고 했냐? 안 쓰는 것까지 포함해서 47 하잖아. 여기서 봐봐. 얘를 4, 3, 7이라고 하는 것처럼 3, 2, 1을 4, 3, 7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맞춰준 거야. 그냥 이거는. 알았죠? 46만 원 있으면 낼 수 있는 방법이 뭐야? 1,000원부터 46만 원까지 46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게 45장이냐? 봐봐. 요거 40장, 6장, 46장이잖아. 맞아요? 이거 40장 아니야? 1,000원짜리 40장, 6장, 46장인데.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3 빼기 46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답이 3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 알았지? 이제 확실히 알겠죠? 작은 단위 화폐로 고칠 수 있으면 다 바꿔서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생각해 봅시다. 늘 지불 금액이요. 지불 방법보다 숫자가 적어요. 그렇죠? 늘 그렇습니다. 자, 우리 95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길 찾는 건 뭐 이거 어렵지 않다. 자, 도로에서 경우의 수. 자, 문제 읽어볼게요. 네 지역 A, B, C, D를 연결한 도로망이 있다. A를 출발하여 B, C 두 지역을 모두 거쳐서 D 지역에 도착하는 경우. 자, B, C 두 지역을 모두 거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경우의 수를 빨리 나눠야지. A, B, C, D가 있고 A, C, B, D가 있으니까 각각 경우를 구해서 더합시다. 1번 A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3가지, C에서 D로 가는 거 2가지. 됐어? 12가지. 또는 A에서 C를 먼저 가. 그럼 1가지. C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 B에서 D로 가는 거 1가지. 그러니까 여기 3이네요. 합쳐서 15. 한 번 지나간 지역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자,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꼭 알아야 되는 색칠 공부 좀 합시다. 색칠 공부. 자, 이거 너무 쉬워서 넘어갈게요. 색칠 공부로 갈게요. 자, 색칠 방법에 관한 이야기. 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 같기도 하고, 그지? 자, 이거는 좀 이론 설명을 좀 들어야 돼. 오른쪽 그림은 4개의 행정구역을 나타낸 지도이다. 4개의 행정구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4가지 색이 나오긴 한데요.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이게 무슨 뜻일까?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하면 색을 3개만 써도 된다는 소리야. 4개를 다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야. 색은 최대 색깔은 4가지까지. 인접한 색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한다. 여기서 인접이란 변을 공유하는 경우야. 알았죠? 또는 선을 공유하는 경우. 알았죠? 이걸 인접이라고 그래. 알았죠? 꼭지점을 공유하면 인접은 아니야. 알았죠? 그러면 이때 A, B, C, D를 할 때 요령은 같은 색을 중복해서 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들아 수용도처럼 문제를 푸시면 편해요. 알았죠? 그런데 이때 주의사항은 순서를 잘 정해야 돼. 무슨 소리냐?
만약에 얘들아 한번 이 경우의 수는요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련성이 많아. 친구 4명이서 뭐 먹으러 갔어. 근데 메뉴 정할 때 어떡하죠? 소율아 혹시 어떡하죠? 메뉴를 어떻게 정하죠? 가위바위보로 해서 한 사람이 정하고 니들 먹어 이렇게 안 하죠. 알러지 있는 애를 배려해주죠. 나는 돈가스 먹으면 막 두드러기를 나고 알았어. 그래서 그럼 돈가스 제외하고 나는 오이 들어간 거 먹으면 막 구토 나와 막 안돼 알았어. 이렇게 안 되는 거를 먼저 까다로운 거를 먼저 배열해야 돼. 항상. 다시 말해서 지금 A, B, C, D 중에서 이웃이 많을수록 까다로워요. 가장 이웃이 많은 것부터 배열하는 거. 그렇죠? 여기서 이론입니다, 이게. 이웃이, 써볼까요? 많은 지역부터 배열. 알았죠? 배열을 한번 해볼게. 자, A는 이웃이 하나, 둘, 세 개죠. C도 이웃이 하나, 둘, 세 개죠. A. 그러나 D는 2개, B는 2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A나 C를 먼저 배열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A나 C를 먼저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나 C와 인접한 B를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D를 결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하자고요. 알았지? 이웃이 많잖아, 얘네들이. 그리고 색깔을 그냥 무지개색으로 할게. 빨, 주, 노, 초라고 할게. 색깔이 4개가 있다고 치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4가지. 그런데 레드를 칠했다고 해볼게. 그냥 빨을 칠했다고 살짝 이렇게 메모하는 거야. 빨, 살짝. A에다가 빨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C는 A에 칠한 색을 제외하고 칠해야죠? 맞죠? 그럼 몇 가지입니까? 반드시 3가지죠. 그죠? 주를 칠했다고 합시다. 주를 칠했어. 그럼 B는요? 빨과 주를 제외한 색깔을 칠하면 되겠죠. 2가지. 아시겠죠? 빨과 주를 제외한 색깔 2가지. 노를 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한 가지라고 그러면 안 돼? 2가지. 노랑을 또 칠해도 되거든. 노랑을 칠하거나 파를 칠할 수가 있거든. 빨주노 초를 칠할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패턴으로 먼저 연습을 시킨 거야. 실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냐면 956번을 해서 맞추면 이 색깔 칠하는 문제를 이제 완전히 할 수 있는 거야. 또는 그래 956번이나 그래 956번으로 연습하자. 956 가지고 한번 해보자 우리. 요거는 다 구할 때까지 선생님 좀 기다려 줄게요. 5개의 영역에 5가지 색을 칠하려고 한다. 중복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 칠하는 방법. 요거 맞히면 엄청 잘하는 거야.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잘하는 거야. 까다로운 것부터 배열. 녹화가 잘 되고 있겠죠. 민규 봐야 되니까. 네, 잘 녹화가 되고 있네요.
아닙니다. 360 아닙니다. 우리 그 선생님처럼 저거 먼저 그걸 하고 하는 게 유리해. 알았죠? 함정에 빠져 잘못하면 조금만 더 생각을 아니고 180보다 많아요. 지금 현재 거의 이제 정훈이가 유일한 희망이야. 이제 다른 사람들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릴 빨리. 네. 360 아닙니다. 네. 이게 살짝만 난이도를 올려도 여러분 헷갈려요. 선생님처럼 천천히. 자, 왜 해볼까요? 아닙니다. 네, 2번 틀리면 안 되는데. 3번까지 봐줄게. 요거는 빠르게 한다고 너무 가면 안 돼. 선생님처럼. 세 번 틀렸어요. 안 돼. 너 제대로 해, 빨리. 저기 선생님처럼 이거 나열하고 해봐. 얘들아, 이게 나열 안 하니까 막 틀리잖아. 이거 얼마나 아쉬워, 이거 진짜. 나열하라니까. A가 이웃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A랑 붙어있는 B, B랑 붙어있는 C, C랑 붙어있는 D, E 이렇게 배열하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색깔이 몇 개라고? 5개. 여기다가 살짝 써. 한글로. 빨, 주, 노, 초, 파라고 써. 경우의 수가 어디서 수용도에서 나뉘는지를 봐봐. 포인트가. 그치? 혹시 나왔어요? 소리 나왔어요? 아직? 자, 힌트. 얘 몇 가지? 5가지. 그리고 여기다가 빨이라고 살짝 써. 그 다음에 B는 쉽죠? B에는 몇 가지 색이 가능해요? 4가지. 주라고 쓸게. C는요? 3가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빨, 주, 노. 이 D가 이제 입장이 2가지로 나뉘어. 왜 나뉘어? 빨과 노를 제외한 색 중에서 주황을 또 쓸 수 있고 B에 썼던 주황을 또 쓰면 여기 가지수가 많아지잖아. 그죠? 근데 주황이 아닌 다른 색을 칠하면 E가 확 줄잖아. 그러니까 D의 선택이 여기서 나뉜단 말이야. 여기서 D의 선택이 나뉘기 때문에 알았죠?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D에서 빨주 노를 했는데 주황을 썼을 수 있잖아. 주황을. 그치? 주라고 쓸게. 초파 2가지. 초나 파를 사용하는 경우. 알았죠? 주황을 칠하면 왜 그러냐면 2에서 가지수가 확 늘어나. 빨주만 제외했으니까 3가지로 된단 말이죠. 이해가셨죠? 주만 제외한 2에서 3가지로 늘어나죠. 그런데 만약에 D에서 초나 파를 사용하면 2에서 몇 가지로 확 줄어? 2가지로 줄어요. 빨주, 초를 제외한 2가지 색의 선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D에서 선택지가 나뉘는 거야. 알았지? 아시겠죠?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접속사 뭐라고 쓸까? 갑자기 영어하네. 5어로 써야지. 5어. 요 둘은 경계로 나뉘는 거야. 이거 또는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요. 봐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가 얼마냐? 9, 2, 18, 180에다가 그죠? 얘는 3, 4, 12에다가 5, 4, 20이니까 240에다가 맞죠? 그러면 420이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이런 거 확실하게 맞추셔야 돼요. 420이 답이에요. 이거 또는이니까 더하는 거야. 맞죠?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자, 경우의 수 지금 잘 가고 있고 이제 순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순열. 아까 배웠던 NPR 계속 계산하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지불 방법하고 집을 금액하고 색칠 공부가 제일 중요하고 이제 순열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뭐 중학교 때 풀이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쉬운 거는. 자, 6개의 문자 A, B, C, D, F를 일렬로 나눌 때 A와 F가 이웃하도록.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A와 F를 한 덩어리로 묶으시고 자, B, C, D, E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럼 전체 몇 개를 나열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 팩토리얼 곱하기. 그렇죠? 곱하기. 동시에 이 생각도 해야죠.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2 이렇게. 자, 선생님 2는 뭐예요? A하고 F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그렇죠? 그럼 5 팩토리얼 우리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 4, 3, 2, 1 곱하기 2니까 5 팩토리얼 계산하면 얼마야? 26, 22. 120에다가 24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240이 되더라. 자, 그러면 넘겨서 960번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960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960번으로. 960번.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 넘어갔으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슷했는데. 둘이 같은 답이 나왔어요. 아닙니다. 자, 얘들아.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또는이니까 그냥 더하시면 안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A와 B가 이웃한다고 계산하는 이 계산 속에 먼저 이거 계산할 때 이 계산 속에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돼. 그치? 그리고 여기도 봐봐. B와 C가 이웃하고 A, B, C, D, E 이 계산 속에는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가 2번 계산된다는 소리야. 여기서도 계산되고 여기서도 계산되고 그거 한 번은 빼줘야 돼. 알았죠? 이 계산 속에 자 1번과 2번 속에서 1번과 2 속에 A, B, C 모두 이웃이 2번 계산돼.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한 번은 빼야 돼. 알았죠? 이거 한 번은 빼셔야 돼요. 2번 중복돼서 계산해. 그래서 96이라는 그게 나왔을 거야. 그러면 일단 봅시다. 4팩토리얼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2. 여기도 4팩토리얼 곱하기 2. 그럼 둘이 더한 다음에 한 번 빼줘야 돼. 자, A, B, C를 묶고서요. D, E. 그러면 하나, 둘, 셋, 3팩토리얼 곱하기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3팩토리얼. 알았죠? A, B, C 모두 이웃하는 경우. 잠깐만. 그죠? 근데 A랑 C만 잘 바꾸시면 뭐라고요? A랑 C만 잘 바꾸시면 A, B, B, C. A와 C만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A, C, B는 이거? 여기? 네. 여기서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는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A, B, C, A, C, B. 그렇죠? 그 다음에 C, A, B. 자, 이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는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하고 똑같아. A, B, C, A, C, B. 일단 A가 맨 앞에 오는 경우, B, A, C, B, C, A. 그 다음에 C가 맨 앞에 오는 경우, C, A, B, C, B, A. 이렇게 해서 이게 6가지가 돼. 근데 A, C, B는 왜? 모두 이웃하면 A, C, B는 잠깐만 문제 좀 다시 한번 볼게요. A와 B 또는 B와 C가 서로 이웃하도록. 아, 이게 문제가 그러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네. A와 B가 이웃하고 그리고 B와 C가 이웃하는 거네요. 그죠? A, B, C가 모두 이웃한다는 말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겠다. 그래, 오, 도윤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착각할 뻔했다. A와 B가 이웃하고 그리고 B와 C가 이웃해야 돼. 그렇죠? 이 말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냥 A, B, C가 붙어있으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A와 B가 이웃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는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리고 B하고 C는 붙어있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아까 그 6가지 중에서 봐봐. A, B, C, A, C, B 6가지 중에서 아닌 게 있을 수 있겠다. B, A, C, B, C, A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C, A, B, C, B, A라고 일단 나열을 하시고 잠깐만요. A, B가 이웃하고 B, C가 이웃하고 있으니까 이건 오케이야. 괜찮은 거야. 그렇죠? 요건 될까요? 이거는 안 되네. A와 B가 이웃하지 않네요. 그죠? 요건 안 되는 걸로 가자고. 그 다음에 여기 A와 B가 이웃하고 B와 C가 이것도 아니네요. 그죠? 요것도 A와 B가 이웃하고 아니고 A와 B가 이웃하고 이것도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A와 B가 이웃하고 B와 C가 이웃하는 거는 요 경우밖에 없네요. 그쵸? 맞죠? 아, 그러네. 그러면 요거는 2라고 하셔야 돼요. 2. 전체적으로 3팩토리얼 하고. 알았죠? 여기 12. 잠깐만. 그렇게 되나? 네, 맞네요. 12. 그래서 12를 뺍시다. 전체적으로 12를 뺍시다. 그러면 얘는 4팩토리얼이 4, 3, 2, 1 곱하기 2니까 24에다가 48. 48. 그 다음에 여기 2, 6, 12를 뺍니다. 96에서 12를 빼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84가 답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요거 해석 조심하셔야겠다. 선생님이 너무 빨리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오히려 순열 쪽은 쉬워. 네, 10번 한번 가볼게요.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순서로 구별한다.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을 일렬로 나열하고 나열한 것 사이사이 안끝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를 구한다. 자, 한번 해볼게요. 아마 싸웠나 보지? 야구 선수끼리 싸웠나 봐. 지들끼리. 그렇죠? 그래서 서로 붙어 앉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누구부터? 축구 선수부터. 축구 선수 3명을 야구 선수를 A, B라고 할게. 축구 선수를 기억니은 디귿이라고 하고. 그럼 누구부터 배열하라는 거야? 야구 선수는 절대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 자리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A, B한테 주자 이거야. 알았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순서대로 봐봐. 먼저 4팩토리얼을 해. 축구 선수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가 있잖아. 그 4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축구 선수, 야구 선수한테 준다는 소리야. 됐죠? 알았죠? 이거는 계산합시다. 6 곱하기 6이고 4, 3, 12 6이 12, 6, 1은 6, 72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63 해보세요. 963 이웃과 이웃하자는 거 섞여 있을 때 963 963 그쵸? 네. 놀러 갔는데 싸웠나 보지 뭐 C와 D가 쟤네들 떨어뜨려 놔야 돼. A와 B는 같은 집에 사나 봐. 그래서 같이 붙었. 그치? 가끔 학원차 탈 때도 그렇잖아. 학원차 앉을 때도 학원차 기사님이 이 새끼들 둘이 막 간천하더니 계속 티격태격 싸우는 애들 있거든. 초등애들 중에. 그럼 학원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야 돼. 그죠? 얘네는 같은 아파트에서 내리니까 붙어 앉아야 되고 그치?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고. 자, 해볼까요? 먼저 요거를 먼저 배열해버리죠. 3팩토리얼 곱하기 AB 자리 바꾸는 거 이해했죠? 그 다음에 C하고 D는 사이사이 껴앉으면 되잖아.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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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어떻게 계산해야 돼? 4P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6, 2, 12 4P는 4, 3, 12 답은 144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해가시죠?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964번 가볼게요. 964. 이제 여기서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야. 자,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어른이 오는 경우, 그쵸? 양 끝에 어른. 양 끝에 어른. 여기 어른 자리야, 어른. 그 다음에 어린이. 이렇게. 아니구나. 어른이 3명이고 미안. 이렇게 어린이. 근데 여기에 지금 어른 1명, 어린이 2명 있어.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양 끝이라고 그랬으니까 왼쪽 끝을 좌, 오른쪽 끝을 우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여기에 앉을 어른을 뽑아야죠. 뽑아서 배열해야죠. 어른 3명한테. 양 끝에 앉으실 분.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막 어디 오지 체험 막 이런 데 갔는데 뭐 낡은 비행기 있단 말이야. 덜덜덜덜. 그래 아프리카 체험 같은 데 가면은 비행기인데 옆에 보면은 막 날개 막 찢어져 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래. 진짜 그런 거 있어 얘들아. 그쵸? 막 공중 날다가 비행기 갑자기 연료가 막 이러면서 그치? 양쪽에 어른이 앉아야죠. 애들 무서우니까. 그러면 어른 3명 중에서 일단 2명을 뽑아서 여기다 배열합시다. 알았죠? 이 작업을 하시고 이제 이거는 그냥 3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3명은 여기다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6 곱하기 6은 36이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 다 문자네. 자, 여기죠, 그래. 967 컨펌. 정훈아, 컨펌이 무슨 뜻이냐? 컨펌이 무슨 뜻이야? 확인하다. 뭐 이런 거죠? 네. 확정하다. 정하다. 967 해보세요. 자. 모음하고 자음은 아시죠? 설마. 그죠?
O I 자음 C N F R M 그 자음을 먼저 배열하면 안 돼. 자리를 요건 만들어 놓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갑자기 오가 앞에 껴들면 이게 그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니까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해야 돼. 이거는 자리를 홀수 번째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 7번 자리라고 먼저 하시고, 그랬죠? 자리를 먼저 이렇게 정하시고, 여기서 홀수 번째 자리는 얘야, 그치? 홀수 번째 자리는 4개가 있어, 일단. 그런데 모음이 모두 홀수 번째 와야 된대. 그러면 모음을 1, 3, 5, 7 중에서 갖다 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리 애들한테, 야, 1, 3, 5, 7 니네 4개의 자리 중에서 O하고 I에 올 2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선택했다고 치자. 여기하고 여기를 칠했다고 치자. 그러면 선택해서 배열하니까 O하고 I가 온 거잖아. 그럼 이제 더 이상 홀수 짝수는 의미가 없어. 알았죠? 그냥 남은 자리 몇 개? 남은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에 그냥 5개의 자음을 배열하면 돼. 그러니까 곱하기 5 팩토리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1440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봤고, 9, 6, 7 해봤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진짜 첫날인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시간 동안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회복력이 좋아서 지금은 최대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는 게 좋아. 그럼 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빨리 지금 내가 오늘 좀 속도를 낸 이유가 그 경우의 수랑 수열 빨리 하고 공수2 있죠. 지금 오늘 나눠준 거 요거 우리 집합이랑 또 함수 쪽 나가서 미리 해놓을 시간이 없어. 왜냐면 1학기 여름방학은 3주밖에 안 돼. 그래갖고 그때는 선행을 거의 못해요. 지금 해놓지 않으면. 그래서 요거 본 수업 때 요거 방학 때 요거 끝낼 겁니다. 그렇죠? 끝내고 그 다음 블랙라벨로 실전 훈련하고. 알았죠? 그래서 좀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내가 그 단원 해설지 올려놓을게요. 나머지 숙제 풀어갖고 채점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휴, 고생 많았어요.